V마스터 4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descend인데요. descend는 일단 여기 앞에 나와 있는 D라고 하는 이 접두사가 원래는 분리나 박탈을 나타내서 떨어져서 라는 뜻인데,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아래라는 뜻이 있어요. 아래. down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send는 간다는 말이고, 아래로 가다 그래서 내려가다, 내려오다. 이게 물리적인 이동을 나타낼 때도 쓰지만 아래 세대에게 전해지다, 후손에게 전해지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descend 내려가다 할 때 descend from a hill 그러면 여기 전면구죠. 언덕으로부터, 언덕에서 내려오다 가 되겠죠. 그 다음에 descendant라고 하는 거는 스펠링이 이제 조금 헷갈리는데 D-E-S-C-E-N-D-A-N-T가 있고 D-E-N-T가 있는데, 디센던트의 경우에는 ANT랑 ENT를 구분을 합니다만 실제 원어민들, 미국 사람들도 이 스펠링을 잘 헷갈려요. 명사는 ANT고 형용사는 ENT인데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반대말인 ascendant라고 하는 단어는 DANT 하나만 쓰고 얘가 명사랑 형용사가 다 돼요. 그러면 이거 원어민들도 스펠링 굉장히 헷갈리겠죠? 말을 주로 하지 많이 쓰지는 않으니까, 필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이걸 구별하지 말고 descendant라고 하는 게 자손이나 후손이라는 명사도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 내려가는, 전에 내려오는, 그래서 세습의라는 형용사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데, 굳이 내가 구분을 하겠다 그러면 descend의 반대말인 ascend는 여기 앞에 있는 A가 접두사인데요. 이 A는 AD라고 하는, 어드라고 하는 접두사가 변형이 된 거예요. S로 시작하는 말 앞에 AD가 붙으면 ADS가 아니라 AS로 바뀌는데, 이 A는 원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어디 쪽으로. 근데 여기서는 위로라는 뜻이 되고요. 위로 가다라는 의미니까 올라가다. 그래서 거슬러 가다, 과거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단어의 형용사인 ascendant 같은 경우에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굳이 descendant 두 가지와 ascendant를 구분하려면 ascendant는 앞에가 A죠. 두 개 중에 ascendant A만 뒤에 끝나는 형용사 명사 형태가 하나 있다. ANT라는 거 하나 있다. 이렇게. ascendant만 A. descendant는 A랑 E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줘도 돼요. 사실 원어민들은 잘 구별 못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예들을 보도록 할게요. A direct descendant 그러면 descendant의 ANT는 명사입니다. 이게 직접적인 descendant 후손인데, 그러면 직계 후손이란 말이고, descendant relation 그러면 ENT는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후손의 관계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의역해서 후손 관계고, Jupiter Ascending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 영화를 보고 이렇게 예문을 써놨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지구에 사는 주피터라는 여자애가 실제는 어떤 별의 여왕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우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이 ascending이라고 하는 단어에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과 왕위에 올라가는 뜻 두 개가 있어서 이 영화가 주피터 ascending인데, 원래는 왕위에 오르느냐 아니라 그냥 오르는 주피터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현재 분사가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입니다. 주피터는 이거 목성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linear ascendant라고 하는 건, 이 linear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형용사로 직계의란 뜻이에요. 직계의. 형용사로 직계의란 뜻이에요. ascendant가 존속인데, 여러분 존속과 비속이란 말 알아요? 존속은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존속. 비속은 나의 자녀, 그 다음 손자, 손녀 이렇게. 존속은 위로, 윗대. 직계는 나의 부모님. 그 다음에 직계 존속은 위로, 직계 비속은 아래로. 그래서 이게 linear ascendant 그러면 직계 존속. An ascendant star 그러면 ascendant가 떠오르는 이란 형용사, 상승하는 이란 뜻이 있으니까 얘가 떠오르는 별이란 뜻이고요. 조상의란 뜻도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 여러분들 선생님이 D라고 하는 접두사랑 AD의 변형 형태 반대말도 설명했으니까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diligent 굉장히 쉬운 단어죠. 강세 이름절에 있어요. diligent 그러면 근면한, 부지런한 이에요. 여기 diligent.
동의표현으로 industrious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단어와 비슷하게 생긴 industrial이라는 게 있죠. industrial 그러면 얘가 산업의 라는 뜻이죠. 산업의. 이 단어는 원래 명사가 industry죠. industry. 왜 마블 영화 보면은 아이언맨의 스타크 인더스트리 나오죠? 인더스트리가 스타크 산업이에요. 그 영화의 그 회사 이름은. 자, 인더스트리얼은 산업이란 말이고 industrious라고 하는 단어는 근면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근면한 hard working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예를 보면 diligent student 그러면 부지런한 학생이고 diligent 대신에 industrious student 해도 마찬가지. 그런데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hard working employee 성실한 직원 이렇게 쓰고요. 다음에 distinct란 단어는 어떤 단어의 파생어냐면 기본 단어가 원래 distinguish입니다. 여러분 구별하다. distinguish 구별하다의 파생어로 형용사인데 얘는 distinct가 분명한 뚜렷한이란 단어로 저희 V마스터 과정에 보면 분명한 명백한이라고 해서 clear, obvious, apparent, distinct, evident, manifest, explicit 이런 단어들 공부한 적이 있죠. 그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distinct가 그래서 뚜렷한 분명한인데 주의할 점은 얘랑 헷갈리는 단어 distinctive라는 게 있어요. distinctive는 뒤에 tive로 끝나는데 얘는 독특한 특색 있는 이란 뜻이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자, distinctive는 독특한 특색이 있는. 예를 볼게요. A distinct difference 그럼 뚜렷한 차이. A distinctive atmosphere 그러면 독특한 분위기가 됩니다. 이거는 distinct는 뚜렷한, distinctive는 독특한인데 이게 선생님이 하나 암기하는 요령 알려주면 예전에 선생님이 이 단어 두 개 차이를 구별해서 암기하는 게 너무 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외워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는 다이제스티브라는 과자가 있었어요. 지금 다이제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원래 다이제스트가 소화시키다 하고 다이제스티브는 소화의 또는 소화제란 말인데 왜 한쪽에 이 비스켓인데 한쪽에 초콜릿이 발라져 있잖아요. 다이제란 과자 여러분 알죠? 근데 그 과자가 나왔을 때 굉장히 독특했어. 선생님이 여러분들만큼 어렸을 때 과자는 대부분 그냥 쿠키 아니면 뭐 다 초콜릿이거나 그런데 그게 결합된 형태니까 그래서 독특한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색 있는 그래서 distinctive가 digestive처럼 tive로 끝난 게 독특하다 이렇게 암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게. 자 그 다음에 eager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eager 갈망하는 열망하는 이라는 뜻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등영어에서 be eager for 다음에 명사를 쓰면 갈망하다라는 말인데 갈망하는 게 뭐냐면 몹시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뭐를 그냥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몹시 하고 싶어 하다라는 뜻이에요. 몹시 하고 싶어 하다. 그런데 be eager to를 쓰면 to 뒤에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be eager to 동사 원형 이렇게 짝을 지어서 외워두고 그 다음에 be anxious for 해도 갈망하다, 몹시 하고 싶어 하다, be anxious to 다음에 동사 원형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be anxious는 for나 to랑만 쓰이는 게 아니라 be anxious about 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be anxious about은 걱정하다예요. 얘는 걱정하다. 무엇을 걱정하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다 그러면 더 많이 들어본 표현이 be worried about이죠. be worried about 또는 아예 worry about 이렇게 쓰거나 이런 표현과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long이 동사로 쓰이면 이게 열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동사입니다. long은 그래서 long for라고 쓰면 갈망하다, 하고 싶어하다. 근데 여기 선생님이 갈망하다 VT 타동사 transitive verb라고 VT라고 쓴 거 이 갈망하다는 자동사도 돼요. 갈망하다. 그래서 얘도 long과 마찬가지로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니까 crave 해도 되고 crave for 해도 됩니다.
crave만 쓰면 타동사, crave for라고 전치사가 나오면 자동사가 되는 거죠. 갈망하다. 얘들을 볼게요. be eager for success 그러면 성공을 갈망하다인데 be anxious for success가 똑같은 표현. be eager to know, be anxious to know가 알고 싶어 하다라는 뜻이고 long for liberty. liberty가 뭐요? 여러분? liberty가 뭐죠? 자유죠, 자유.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뭐라고요? The Statue of Liberty. 그때 자유를 freedom이라고 하지 않고 liberty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rave affection. 여기 crave 다음에 for를 써도 된다고 그랬죠? 쓰거나 생략해도 됩니다. crave는 자타동사가 다 가능하니까. affection이 애정이란 뜻이에요. 애정, 사랑. 얘가 애정, 사랑, 사랑을 갈망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다음에는 좀 쉬운 단어인데 demonstrate. demonstrate은 입증하다라는 뜻인데요. 입증하다. 원래는 입증한다는 얘기는 증명한다는 뜻이고 내가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시범을 보인다라고 할 때 시연하다라는 뜻이 두 번째 뜻. 그리고 시범을 보이다가 안 되면 이건 좀 전혀 의미가 다르지만 시위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여기는 첫 번째 뜻이 입증하다, 두 번째 뜻이 시연하다. 다른 말로 시범을 보이다고 세 번째가 시위하다예요. 자, 입증하다일 때 예를 볼게요. demonstrate the superiority 그러면 우수성을 입증하다인데 이 단어도 우리 G마스터에 보면 비교편에 나오는데 원래 superior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우수한이죠. 반대말은 inferior란 단어죠. inferior란 단어인데 얘는 열등한이란 뜻이에요. 형용사로 열등한. 그런데 어떤 형용사를 명사로 만들 때 뒤에 여기처럼 보통 ity를 붙이면요. 이 ity는 이 형용사를 명사로 만드는 명사형 전미사, 명사형 어미인데 얘가 어떤 명사를 만드냐면 추상명사를 만드는 거예요. 추상명사. 추상명사니까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보통 뭐뭐성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수성 이렇게. possibility 그럼 뭡니까 여러분? 가능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ity로 끝나면 보통 무슨 성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추상명사의 개념이다. 여기는 우수성을 입증하다였고 그다음 여러분들 이데올로기 관련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democracy인데 원래 데모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군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데모가 그 democracy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뭡니까?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죠. 사회주의는 사회가 소사이어티니까 소셜리즘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예요. 자본주의는 자본이 캐피털이니까 캐피털리즘. 공산주의는 공동체가 커뮤니티니까 커뮤니즘이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보도록 하죠. The principles of democracy, 그럼 민주주의의 원칙들이란 말이고, 이 principle이란 단어 전에도 배웠죠. 원칙, 원리. principle 그러면 주요한 또는 학교 교장 선생님 또는 우두머리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convert to socialism 그러면 사회주의로 전향하다라고 선생님이 여기 써놨는데 이 convert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converter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convert는 원래 기본 의미가 바꾸다예요. 사회주의로 본인의 이념, 사상을 바꾸다 그러면 사회주의로 전향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Industrial capitalism 그러면 아까 설명이 됐던 단어죠. Industrial이 산업의 그러니까 얘가 산업 자본주의라는 말이고 struggle이 원래 얘가 싸우다라는 뜻도 있고 struggle이 고군분투하다 분투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against가 원래 전치사 뭐뭐에 반대하여 대항하여라는 뜻이잖아요. 사회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다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싸우다인데 공산주의와 싸우다보다는 공산주의에 맞서서 싸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해석이 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맞서서. 왜? against니까. 와보다는 against 맞서서. 자, 다음에
여러분 많이 봤던 단어일 겁니다. annu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하고 같은 뜻이에요. year 있죠? year에 ly가 붙으면 얘는 형용사로 1년의, 그리고 부사도 됩니다. 부사로 1년마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때 형용사인 1년의 라는 yearly의 동의어가 annual입니다. annual이 1년에 한 번 하는 이란 뜻이고, 여러분 모의고사 독해를 하다가 실용문에 annual 무슨 콘서트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콘서트라는 뜻이니까 그게 2년에 한 번 열린다 이렇게 나오면 일치하지 않는 거 돼서 정답 체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biannual이란 단어가 있고 biennial이란 단어가 있는데, 원래 by가 둘이거든요. 이 by라는 접두사는 둘을 가리킨 거야. 둘. 2를 가리키거든요. biannual은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다. 얘는 2 곱하기 1인 거예요. 두 번이에요. 1년에 두 번 하는. 그 다음에 biennial은 뭐냐면 얘는 2년마다 한 번 하는 예요. 2년마다 한 번 하는 경년의. 그럼 이게 굉장히 헷갈리겠죠? 근데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부터 볼게요. Biennial Art Exhibition을 우리가 흔히 비엔날레라고 하는데 여기 bien이잖아요. N이니까 그죠? 비엔날레라고 할 때 이 비엔날레의 biennial 이 스펠링을 생각하면 됩니다. 비엔날레는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하는 미술품 전시회를 비엔날레라고 합니다. 무슨 미술품만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예술과 관련된 그런 축제 같은 것을 비엔날레라고 해요. 나머지도 볼게요. An annual audit 그러면 연례 회계감사. 1년에 한 번 하는 회계감사죠. audit이라고 하는 단어가 회계감사라는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biannual conference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 회의니까 반기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전반기, 후반기. 그래서 반기예요. 그 다음에 좀 쉬운 단어, duty. duty가 뭐죠, 여러분? duty는 원래 임무죠, 임무. 그 다음에 duty. 여러분 두 번째 뜻 알아둬야 돼요. duty는 관세라는 뜻도 있어요. 관세, 세금. 무역할 때 매기는 세금 있죠. 듀티가 관세일 때 duty free 그러면 이게 면세입니다. 면세가 뭐예요?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게 면세죠.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물건을 관세를 안 내고 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면세점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 duty free shop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duty free shop. 이게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자, 그런데 듀티랑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수거가 on duty와 off duty가 있어요. on duty, off duty. on duty는 근무를 하는 거고요. off duty는 근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둘이 맞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 on과 off의 기본적인 의미 알고 있잖아요. 이런 수거에서. turn on 하면 켜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켜다죠. turn off 그러면 끄는 거죠. 끄다죠. 이런 것처럼 on은 긍정의 의미, off는 부정의 의미 이렇게 반대가 되는 수거나 표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처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forbid입니다. forbid는 금지하다, 금하다예요. 금지하다, 금하다. forbid는 주의할 점이 얘가 오형식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forbid 오형식 동사 A 목적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삼형식으로 forbid 삼형식 동사 그 다음에 A 목적어 from ing는 전명구니까 이렇게 전치사 뒤에 동명사 삼형식 동사도 되는데 뜻은 다 똑같아요. 이게 두 개가 forbid A 투부정사 하면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금하다고 forbid A from ing 해도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니까 같은 의미가 되는데 forbid A from ing의 동의어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각각의 동사들의 의미를 선생님이 따로 필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적어두도록 하십시오. forbid everyone to leave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막다죠. 근데 여기 forbid them from smoking 그러면 그들이 담배 피는 거, 흡연하는 것을 금하다란 말인데 이 막다, 금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표현들이 이렇게 많은데
prevent는 원래 예방하다의 뜻에서 막다죠. 예방하다, 막다. prevent A from ing. prohibit은 금지하다의 뜻에서 막다죠. 금지하다. inhibit이라고 하는 단어는 억제하다의 뜻에서 막다예요. stop은 멈추게 하다의 뜻에서 막다예요. 그 다음에 keep이 뭐예요? 유지하다잖아요. 얘는 붙잡고 있다란 뜻에서 막다예요. 붙잡고 있다. 배는 원래 이 자체가 금지하다의 뜻에서 막다. 바가 막대기죠. 바는 장애물을 두다에서 막다. 힌더도 방해하다에 막다. 디터는 단념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 동사가 원래 단념시키다. discourage는 encourage의 반대말입니다. courage가 용기고 encourage는 격려하다 또는 권장하다 라는 뜻인데 dis는 용기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단념시키다의 뜻에서 아니죠. 용기를 꺾는 거니까 하지 못하게 하다 용기를 꺾다라고 쓸까요? 그냥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용기를 꺾다 의 뜻에서 막답니다. 각각의 동사에 원래의 의미가 있는데 이 표현이 쓰이면 그냥 다 여러분들은 A가 뭐뭐한 것을 막다라고 이해하면 되고 얘는 forbid them from smoking이나 prevent them from smoking 나머지 전체도 마찬가지니까 하나씩 집어넣어서 꼭 외워두시고 이 중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게 익숙하게 보는 stop이나 keep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는데 얘를 멈추다나 유지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언제? 뒤에 A하고 from ing 있을 때. from ing 보이면 stop이나 keep이 막답니다. 독해할 때 주의하시고 다음 단어입니다. assign이에요. assign은 기본 의미는 할당하다인데 약간 의역하면 다른 표현으로 배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assign homework 그러면 과제를 할당하는 거니까 과제를 내다라는 뜻인데 이런 경우도 있죠. assign 다음에 sit 이렇게 해요. sit이 이게 좌석이잖아요. 그럼 좌석을 배정하다죠. 이렇게 쓰면 이게 좌석이에요. assign까지 쓸까요? assign sit 그러면 좌석을 배정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배정 I예요. 조금 이쁘게 안 써졌는데 assign의 동의어가 두 개 더 있는데 외우기 쉬운 건 뭐냐면 다 A로 시작해요. allocate이나 allot 이란 단어인데 얘네가 다 할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allocate funds 그러거나 아니면 allot funds 그러면 다 자금을 할당한다는 뜻입니다. 펀드가 자금인 건 알죠? 자, 다음에 decline이란 단어 있죠. decline이 뭐죠, 여러분? decline은 감소하다죠. 줄어들다, 감소하다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줄어들다, 떨어지다, 그래서 감소하다, 첫 번째 의미. 그 다음에는 이게 경사지다, 기울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경사지다, 두 번째 의미. 그 다음에 타동사로 쓰이면 앞에 나와 있는 줄어들다나 감소하다, 경사지다는 자동사인데 거절하다, 사양하다 할 때는 타동사입니다. 이때는 VT라고 쓴 건 타동사라고 했죠. 그리고 명사로 감소라는 뜻도 있어요. decline은 줄어들다. continue to decline 그러면 계속 줄어든다는 말이고 a sharp decline 그러면 급격한 감소. sharp가 날카로운인데 얘가 무슨 뜻도 있어요? 급격한이라는 뜻도 있다. 이때는 decline 명사인 거죠. 자, 마지막 표제어죠. 마지막 단어 tolerate 이란 단어입니다. tolerate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참다, 견디다입니다. 참다, 견디다. 근데 얘가 참다, 견디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참고 그냥 너그럽게 봐준다라는 뜻, 용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용인하다, 너그럽게 봐주다. 이것도 알면 좋겠습니다. tolerate an insult. 자, 여러분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insult인데 얘를 강세를 앞에 두고 insult 그러면 명사로 모욕이고요. 얘를 강세를 뒤에 두고 insult 그러면 얘는 모욕하다예요.
얘는 이거랑 비교해야죠. 삽입하다, 넣다라고 하는 insert 있죠. SERT. 얘랑은 발음이 비슷하지만 R과 L입니다. 그래서 insult예요. insult. insult가 모욕. tolerate an insult. 그럼 모욕을 참다. 그 다음에 tolerate 강사의 이름절. endure. 그러면 endure는 동의어로 참다, 인내하다 이런 뜻인데 endure much pain. 많은 고통을 참다. 그리고 보통 불쾌한 일을 참는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수거가 있는데 여러분이 고등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put up with라는 게 있어요. put up with. put up with가 참다 또는 용인하다. 그래서 받아들인다라는 뜻도 있는데 put up with their smoking 그러면 그들의 흡연을 참다. 그들의 흡연을 그냥 내가 싫지만 봐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두 개는 회화체. 말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얘는 어디에 쓰냐면 부정문에 써요. 주로 부정문. 의문문에도 쓰지만 주로 부정문에서 stand나 bear이 곰이 아니에요. bear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bear 동사의 뜻 선생님 좀 써줄까요? bear가 여기서는 뭐예요? 참다죠? 참다 말고 I was born 할 때는 얘가 나타란 뜻도 있죠? 또 bear가 지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지니다, 가지고 있다. bear 참다, 나타, 지니다. 이 정도의 뜻은 여러분들이 고등 수준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참다니까 부정문에 주로 쓰인다고 그러고 얘문들 다 부정. I can't stand it any longer. 나 그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I can't bear cold weather. 그럼 나는 추운 날씨를 참을 수 없어요.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거는 어디 많이 나오냐면 stand나 bear가 부정문으로는 여러분 듣기 있죠? 4월, 9월에 하는 듣기 평가 같은데 많이 나옵니다.